2017년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복원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1조 2천억 국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해 연표, 안내문, 지도 등의 일제 식민사관과 임나 이보부설로 치장, 서울까지 올라온 포항우의 파스탑을 검증이 안 된 가짜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건국 내용을 담은 흙방울 토기도 가짜 취급하여 전부 다 신화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미사협 등 민족진영은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역사 왜곡 규탄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하여 당국의 맹성을 촉구하였으며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본성 전시회의 역사 왜곡 행위 감사 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대한사랑에서 가야국은 유네스코 등재에 남원을 기문, 합천을 다르로 표기한 것을 발견하여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전 국민에게 긴급 이슈로 자대면을 개최하여 실상을 전파하였습니다. 7월 23일 남원신문 대표 노문주 대표가 창간 40주년 시민강좌에 이덕일, 이매림, 이창구 박사 등을 요청하여 남원이 기문이 아니고 합천이 다르가 아님을 시민강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8월에는 동학혁명 이후로 한국사에 처음 있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남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문가야 등재 반대 시민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남원가야 역사 바로 알기 시민모임 그리고 남원시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모임이 스스로 이제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경남 동의회 주최 가야사 정립 토론회에 이덕일 소장, 도명선입, 김명호 교수가 출연하였습니다. 10월 15일 서울 한가람에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중 대표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대한사랑 경남본부에서 직접 이제 합천 가야에 관련하여 합천 문수를 면담 학술 토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월 2일 문화재청 가야사 연구소 주최 합천 가야사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며 11월 5일 전라북도 남원시 주최 남원 학술 토론회에 이덕일 소장과 박찬하 그리고 민족진영의 학자들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가 창립되었으며 10월 8일부터는 남원 가야 역사 시민강좌를 진행하여 많은 강좌가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 미사협 4개 정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역사토론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보고학회 등 5개의 강단학회 문화재청장에게 임나일본부로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6월 4일 김해 가락 정친회관에서 가야사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조계종 은행 총무원장 스님께서 잃어버린 가야불교 300년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고 설법하였습니다. 2월 18일 전국연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앞에서 유네스코 등재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월 20일 이모경 국회의원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등재 보류 요청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이덕일 소장의 숭실대 교수 채용 취소 규탄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2월 24일 한국 7대 종단 단체자 불교, 유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천주교 순으로 가야사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격려사를 해주실 우리 순국선열 유족회 이동일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순국선열 유족회는 보면은 일본에는 야수꾼이 신사가 2만 평이나 되는데 우리 순국선열 유족회 부지로는 겨우 53평밖에 안 됩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이동일 회장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좀 앞에 보시죠.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국선열유족회는 우리 명함에 대한민국이라고 새긴 명함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몰라서가 아니라 83년 전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개명하면서 김구 선생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함에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순국선열 유족들이 참담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순국선열의 참담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 12일 날 10시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순국선열들이 80년 동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여당, 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이거를 발표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국선열이 얼마나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신도 못 참고 울부짖으면서 독립운동했던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감히 나오게 된 것은 이덕일 박사님께서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바위에다 계란을 치는 그러한 힘으로 지금까지 뻗쳐오시면서 많은 유혹과 거기에 모함을 받고 그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그 삶이 순국선열 유족회와 똑같은 그러한 일제의 압박 속에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 좀 놔줘. 네. 순국선열은 일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목숨과 재산, 가족까지 모두 결의의 재단 앞에 바치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지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의 피살일로부터 광복 전일까지 1945년 8월 14일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신 분들로서 50년 동안 그 공로로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순국선열 기념일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현재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회의에서 너무나 많은 순국선열이 지속적으로 순국하게 되자 임시정부에서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국망일인 1905년 11월 17일을 을사늘가기를 순국선열 기념일로 제정된 후 금년이 8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1960년 5월 순국선열 요 선정회의에서 의결된 6개 항으로 전사를 하였거나 사형을 당했거나 파결한 분이나 원피에서 피살된 분이나 고문으로 옥살을 한 분이나 고문으로 후유증으로
바로 나와서 돌아가신 6가지의 를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순국선열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순국선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육계항에 참담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태극기에 대해서 경애를 하고 청각적으로는 애국가 제창을 부르고 정신적으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순국선열은 15만 명에서 30여만 명으로 여러 학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15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만 순국선열 중에서 이름도 없이 후손도 없는 분이 98%인 14만 6,500여 분이 시신도 없고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는 분들이 98%가 순국선열입니다. 선을 받은 분은 2%에 불과한 3,500여 명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순국선열 3,500여 명 중에 유족 보상금을 받는 분은 15만 명 영지에서 804명입니다. 훈장을 받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순국선열 3,500분 중에 23%입니다. 나머지 77%는 서울을 받았으나 광복 70주년이 지났으나 법이 잘못되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금과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특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분은 15만 중에서 12%인 426명만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애국지사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큰 역차별입니다. 대부분 무묘선열은 1919년 3월 1일 이전에 67%가 이미 순국하신 분들입니다. 독립유공자 단체 설립법에는 법률상으로는 모두가 순국선열을 제일 앞에 두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4조에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최상위로 적용받고 있으나 모든 법에는 순국선이 그렇게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모두가 제외된 상태라서 그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은 되어 있으나 독립항쟁으로 공법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광복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호국단체는 10개로서 대한상위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열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열 미망인회 등 10가지의 공급단체를 개별적으로 해놓고 민주화단체에서는 한 달밖에 3개월밖에 이 민주화 운동을 안 했는데 3개나 공급단체로 갑자기 해주었습니다. 사상자가 167명입니다. 3개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도 유족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법단체를 만들어주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도 5.18 민주화 부상자회를 비롯한 5.18 민주유공자회 193명도 여기에는 공법단체로 해주고 있습니다. 명단도 없고 가짜 5.18 유공자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경법을 세워서 1개월 동안 5.18을 한 이러한 단체도 공법단체로 해주었는데 51년 동안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순국선열 유족회는 살아로 돌아온 광복회 회원이 주축으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순국선열 유족회는 아무것도 발붙일 곳이 없어서 공고처에나 변방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전혀 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법단체도 될 수가 없었고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의 순국선열의 유족들의 참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17개 공법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어찌하여 순국선에 대한 묵념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기리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하는데 일본 야스쿠니는 거기에 28,000평에 24,400여 분의 위패를 모시고 국가적으로 추모하는데 대한민국은 54평의 비가 새는 데서 조선시장이 불쌍하다고 서대문 형무소에다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료로 운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순국선열 유족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로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 순국선열의 참담한 사항을 국회에서 공청회 한 내용을 설명하니까는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는 80년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국선열은 역사가 왜곡되고 모든 학계의 조선 총독부의 조선 편수의 출신 이병도나 신석호 영원한 스승이며 이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역사학계에서 매장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들은 아직도 임나 일본 부설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수 및 국가기관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광복된 지 76주년이 지났으나 순국선열 유족회는 아직도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신 이덕일 박사님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섰으며 혼자 고군분투하시다가 순국선열 유족회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순국선열 유족회는 이러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 바로 세우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신채호 박사나 또는 박은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에 영토를 뺏기지 않아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일본 야식군의 그것을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오시고 독립유공자 보상급법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모두가 똑같이 2대 공통 보상을 받도록 이러한 것을 윤주영 국회의장과 장철민 국회의장 여야가 공동으로 지금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와 같이 순국선열도 아울러서 같이 힘을 합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단체별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 출연하자면?
네, 오늘 저는 가야사 연구를 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신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야사 문제를 해결하면은 가야사에 대한 글을 쓰면은 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야사 연구를 바로 세워야만이 이 나라 불교가 들어온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부식이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만 가지고 있고 우리 그 스님이 쓴 이련심이 쓴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역사학계를 오늘 바로 세우는 것, 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치가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가야사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사 가야사를 우뚝 세우는 것만이 이 민족을 바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서 많은 선전이 돼서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는 건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야사 연구가 이 나라의 주축가 되고 주춧돌이 돼서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가락정친회를 대표해서 700만 가락정친회를 대표해서 김민권 자문위원님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2월 4일 김해에서 가락정친회 가야사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앞에서 6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시조를 부정하는 식민사학을 타도하기 위해서 가락정친회 각 지역 정친회 사무실 앞에 거리마다 현수막 걸기를 하는 가열찬 투쟁을 우리 정치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부정하는 식민사학을 가락정친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빨리 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사랑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대한 역사문화광복군이면서 21세기 역사 호랑들이 모여있는 사단법인 대한의 기획본부장 최원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비통함을 느끼면서 모여 계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펭귄 얘기를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남극대륙에는 유일하게 펭귄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 수많은 펭귄들이 먹이를 찾아가지고 바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아갈 때 바다로 뛰어들 마지막 벼랑에 도착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먹이가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천적인 바다 표범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지 알 수 없는 바다로 뛰어드는 그 첫 번째 펭귄은 과연 누구인가? 그 한 마리의 퍼스트 펭귄이 바다로 뛰어내릴 때 그것을 보고 그 수많은 펭귄들은 바다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퍼스트 펭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펭귄도 아니고 또한 무슨 의무감과 열정이 넘치는 펭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수많은 그 펭귄 무리들에 떠밀려서 떨어진 그 첫 번째 펭귄,
바로 그 펭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마리인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 때 바로 수많은 펭귄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찾아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으면서도 우리 역사 문화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 사학을 학문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역사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에게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공감할 때 우리가 역사를 찾는 주인이고 우리가 바로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만 촌2에서는 위급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막급어 사악은 하야오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있어서 백성의 사기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한 것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가 부진하면 사기 불명하면 사기가 부진이요 사기가 부진하면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치와 법이 갈라진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진정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역사를 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를 학문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강단 식민주의자들의 손에서 역사를 국민들의 품으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품으로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강단 식민사학자들이 학문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역사를 국민들의 품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품으로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이창구 공동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사협, 줄여서 미사협이라고 합니다. 미사협은 2016년 6월 26일 국회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40여 개 단체가 가입을 해서 연합 형태로서 결성이 됐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돌아볼 때 정말 미사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우리 역사 식민사학을 정산하고 우리 역사를 찾는 데 있어서 공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미사협이 더욱더 역사 광복을 위해서 전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그 단체로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이영정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3일 정신으로 식민사관 청산하자! 동학군과 의병과 독립군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독립군이 바로 서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식민 사관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지금껏 방치해왔습니다. 민족적 역사학에 수가 섰지만 그걸 방치할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허기가 생겼습니다. 가야사를 임나사로 학자들이 조작했습니다. 거기에는 700만의 가락종친과 1000만의 불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유엔에 등재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제 힘을 모아야 돼. 대선 후보들에게 역사 설문, 정책 설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점검해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재명 캠프 역사 파트 식민사학들이 딱 교수 박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마찬가지, 심상정 캠프 마찬가지. 그들 숫자 다 합쳐봐야 30명도 안 됩니다. 그들은 어디가 물고고 어디를 쥐어를 짜야 되는 줄 아는, 우리는 여전히 독립군 의왕 흥학군처럼 여기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산되겠습니까? 청산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야사 바로 서면 식민사관 확실히 무너집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거짓말 아니죠?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약속합시다. 내년 3월 1일 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에 10사람씩 더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를 가득 채웁시다. 2024년 3.1절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웁시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가락종친 불국의 민족 종교, 민족 역사학계 시민사회가 모여서 그것도 못하면서 어쩌니 3.1절 신께서가 있다고 이빠른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그것도 못했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발 힘을 모읍시다.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면서 힘을 모읍시다. 이것도 못하면 다시 여기 전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드는 일 아니고 시간 조금 드는 일. 그래야 독립군이 바로 서고, 그래야 이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를 배울 거 아닙니까? 오늘 어쩌다 와서 어쩌다 가버리지 마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해방된 지 77년 넘는데 내 새끼가, 내 손자가 일본 놈이 조작해낸 역사를 배우고 있다니, 그러고도 잠이 옵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 날 적어도 이 장단을 가장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2024년 3월 1일은 광화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젊은 나이들을 통해서 김수랑 찾기 전사 100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초학도 설득할 것이고 그들이 고등학생도 설득할 겁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가락종신 아니니까 가야사, 식민사관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자 아니라고 가야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드러내면 식민사관 무너집니다. 가야사 벌어졌고
26일 날 레고랜드가 준공식을 합니다. 레고랜드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증명할 수 있는 오셔서 딱 3분만 발언하세요. 자, 그럼 중도에 예정에는 없었지만 중도에 관련해서 딱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3.1절입니다. 이 3.1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선조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추모를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동북아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적 유물이 나왔던 성동기 도시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중도 유적이 지금 땅을 묻히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시에서 이 사적지를 지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적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적지가 지정이 되려고 하면 9월달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빨라도. 그런데 지금 그 레고랜드를 가보면은 밑에는 유적지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레고랜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성동기 시대 한옥,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전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청동기 한옥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됐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철기시대 한옥,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구석기, 신석기, 철기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미 청동기 시대에 고대 도시마을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청동기 시대 1만 여호 정도에 되는 그런 유적지인데, 지금 거기를 듣고 중도 유적지를 듣고 레고랜드가 서고, 그리고 3월 26일 날 준공식을 하고 5월 5일 날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유적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흙담 위에 레고랜드가 서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레고타워가 59.8m 현대판 말뚝도 아니고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이 아니고 이번 3월 26일 날 중건식 할 때 모두 가가지고 어린이 수도 반대하고 우리 청동기 시대 고대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춘천시나 강원도나 문화재청,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 중도 되살리자 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춘천 중도 되살리자! 되살리고 3월 26일 우리 모여서 레고랜드 중공식이 아니라 춘천 중도 유적 중공식을 참여합시다. 문화재를 지정하라! 문화재로 지정하라! 자, 다음 이제 숭실대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이주환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최선을 다해서 매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제 사실 치과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말하기도 병원 의사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독립혁명가의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1919년 3월혁명 때 3월혁명에 시위를 주도하셨고 그것으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것은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198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독립혁명에 참가하신 사실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불과 2, 3년 전에서야 알았습니다.
때까지 말씀 하나 듣습니다. 광복된 조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심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일가 마찬가지로 1919년 3월 혁명 때 여러분들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가혹한 고문을 당하시고 저는 몰랐습니다. 광복된 세상에서 독립혁명가의 후손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민족 내국 역사 끝장내자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사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숭실대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반민족 내국 역사학이 어떻게 지금도 이 학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파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숭실대와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우리 민족 최초의 대학입니다. 저는 80년대에 민족숭실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제가 배운 것은 독립혁명가들의 역사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기사회생한 이병도 신속화가 만든 조선 천독교의 역사학을 정통역사학 또는 정설, 통설 그리고 독립혁명가들의 역사학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이 아닌 하나의 유사 학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청동도에서 만든 하나의 프레임이고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병도가 사학과 창설 서울대학교에 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 사학과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기타 모든 문화재단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제기관에 조선 청독도 산하 조선사 편수의 후예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나의 정도로 그 하나의 정도를 우리 한국을 침략한 일제학자들의 역사학을 근대 역사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구적인 프레임으로 정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독립운동을 한 세계의 역사는 먼저 해방이 됐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지식인과 언론을 과감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역사학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는 그리고 결국은 역사관 자체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를 삶의 주체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후예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80년대에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역사학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역사학은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를 토론할 때 진정한 역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배워야 역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껴왔고 이번 사태는 2022년도에 숭실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숭실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한은수 숭실사이버대 총장이 이덕일 소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일한국세움재단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세움재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 우리 민족의 역사학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덕일 소장님이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덕일 소장님은 거기에 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종찬 무당 기념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우리 문화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22년 연말에 이덕길 소장님에게 학생들을 대학원을 설립을 하니 통일문화한류학과를 만드니 학생을 모집해다오.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급박한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대학의 대학원에 합격한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강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이덕일 교수를 교수로 임명하지 못한다 라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국고고학회 학회장, 한국역사학회 학회장, 한국상고사학회 학회장 등 5개 학회장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이덕일 소장님뿐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유사학자, 유사종교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선봉에 있는 사람을 방치할 거냐라는 취지의 문건을 문화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숭실대학교의 전 교수 최병현, 사학과 최병현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학술원 회원입니다. 그리고 최병현 교수가 어떤 학문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황민호 교수,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김정렬 교수, 과연 이 사람들이 교수로 있으면서 어떤 학문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명을 내세워서 학계에서 이덕일 교수를 교수로 숭실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첫 번째 이유, 정통 역사학은 민족 숭실에서 해야 되는데 정통 역사학이 아니다. 정통 역사학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동북공정 지도와 관련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그런 지도, 예, 그리고 가야사 일본석에 입각해서 임나 흥망사에 입각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그 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정당한 독립혁명가들의 피맺힌 함성일 수도 있는 그런 호소를 받들어서 저희가 나서서 그것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왔는데, 이것을 이들은 유사학자 또는 유사종교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총장 등 학교에 갖은 유력자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교수 통일한국문화학과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남은 생을 살아보자 라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이덕일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30여 년간 같이 동우동락해온 동지이자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어디 동네에서 반장을 뽑아도 그 반장을 민주적으로 뽑은 절차 과정을 비상식적으로 완전히 때려엎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티는 이런 작태가 지금까지의 친일 역사학이 또 친민사관이 그리고 친일파 세상이 그대로 온전된 하나의 구체적인 단면이자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학술 고문이셨던 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재석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따라 안색이 안 좋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십니까? 했더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제 제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학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병도 사단에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 제자 교수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걱정 마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서 똑똑히 숭실대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에요. 저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철벽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철벽입니다. 저들은 구체적입니다. 저들은 조직적이고 저들은 체계적이고 악랄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들은 계속 승리해온 역사였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때 최재석 교수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3.1 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독립선언 우리 조상님들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역사 광복 선언문 낭독이겠습니다. 그 불교계에서는 우리 진관스님께서 해주시고요. 가락 송춘회를 대표해서 김민권 자문위원님, 그 미사역 공동대표 이창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1 역사 광복 선언문. 3.1 혁명 계승하여 일제 시민 상한 청산하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자. 1919년 3월 1일 일제의 무단 통치에 앞서 온 민족이 나라와 독립국임을 한민족의 자주임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했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3.1운동 103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3주년 그리고 한국 정부 수립 77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3.1 혁명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아직도 총독부 대상으로 확인하는 집단이 있다. 이른바 강단 사학계로 불리는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이다. 이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스다. 소속기지 스의 매치 에스케 일본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며 그들의 제자들인 친일 반민족 행자 이명도 신석호를 추종하면서 한국 사관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동북 공정을 추종해 시진핑으로부터 한국은 중국을 일본어라는 방언을 넣고 있다. 이들은 국내 모든 대학의 사학과를 장악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중앙학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을 장악했으며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에 침투하여 대한민국 국고로 친민족, 반민족, 매국의 역사학을 국내와 전 세계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국고를 친중, 반민족, 매국의 역사학을 전파하는 행위다. 이들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가 국고로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작태는 이루 열거할 수 없다. 국고 10억 원을 하버드대에 상납해서 북한 땅이 중국 영토라는 영문 책자를 발간해 전 세계에 뿌렸고 국고 47억 원으로 동북아 역사 지도를 제작하여 북한 땅은 중국에, 남한 땅은 일본에 갖다 바치고 국고로 만든 지도에는 반드시 독도를 그려야 한다는 여러 차례의 종용에도 끝내 독도를 삭제했다.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더니 가락국 시조 김수로 왕과 허왕우를 부정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부정하면서 일본 극우파들의 성서인 일본 서기를 추종해서 경남합천을 임나일본부의 나라국으로 전북 남원을 야마토 여왕의 속국인 김흥국으로 둔갑시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다.
한마디로 가야가 야마토의 식민지인 임나라는 임나 일본 무술의 부활이었다. 현지 시민들과 역사운동 단체들의 항의로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문화재청에서 등재 보류 움직임을 보이자 이른바 한국 고고학회장 김일식 용인대, 한국 고대사 학회장 전덕재 한국대, 한국 상고사학회 오영찬 이화여대, 한국사 연구회 김인호 홍대, 고고학 역사학 협의회 관사 하일식 연세대 등등이 문화재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역사학이 학계에 석권하면서 임나일보 문설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 총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조선 총독부로 확실하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민족 매국 작태였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의 손자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최병현 고고학정은 위 학회장들의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사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일, 친중, 매국 역사관을 추종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는 학자는 이 땅의 대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뻔했다. 오 통제라, 이 나라는 과연 광복되었는가? 이 나라에 과연 정부는 존재하는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우리 사회의 속설은 이제 독립운동하면 영원히 망하고 친일하면 영원히 흥한다고 바꿔야 하는가? 이런 반역의 역사를 계속 눈뜨고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늘 지배층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민중이 골기했다. 103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맨손으로 일제 저항에 골기한 것처럼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가 가야사를 임나사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 전국의 애국 시민들과 전국의 역사운동가들은 물론 질병만 가락 정치인들과 천만 불교도가 들고 일어나 일제히 규탄하고 있다. 이들 한줌도 안 되는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가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짓밟으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데는 이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전현 정권과 여야 정치인들, 관료들과 언론인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이야말로 선현들의 순국 정신을 부정하는 반민족 매국 사학의 공범들이다. 3.1혁명 10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가 주인 행세하는 반역의 세월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친중 매국 역사학은 서해에, 친일 매국 역사학은 대한해협에 주장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민족 주체의 역사관을 세우려고 한다.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행태를 옹호 또는 조장, 방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순국 선현들의 유지를 계승해 전방위적인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친일, 반민족 매국 역사학자들과 이들을 옹호한 전현 정권 및 여야 정치권 및 언론인들이 명단과 행태를 담은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사전을 제작해 공개할 것을 약속하면서 남북한 전 민족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3.1혁명의 함성으로 여야 정치권 및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곧 구성될 정권 인수위는 그간 자행되었던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역사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연결해 책임자와 하수인을 처벌하라! 그간 국고로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행태를 일삼은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을 즉각 해체하고 순국 선현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연구 전파하는 국가기관을 창설하라!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역사학계에 들어가는 일체의 국고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가야사를 임나 일본 부설로 변조시킨 반민족 매국 행태를 조사해 처벌하고 민족의 관점으로 가야사를 복원하라!
국회는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행태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법 제정에 적극 임하라. 여야 대선 후보는 친일 친중 반민족 매국 행태를 중단시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라. 조선 건국 4355년 12년 3월 1일 오후 3시 사단법인 순국선열 유족회 식민사관으로 회복된 조선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가야사 바로 세우기 가락정신 비상대책위원회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 사단법인 대한사랑 사단법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 가야불교연구 남원 가야 역사 바로 알기 시민모임 남원시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춘천 중도 유족 보존 서명본부 등 시민사회단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교수님께서 잠깐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아프시죠?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초 예상보다 좀 이제 빨리 핵심만 말씀드리고 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에 지원되는 국고가 빵원입니다. 빵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수상이다, 국회의원들이다, 공납한다, 언론 떠들죠? 전 그거 다 사기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전범들도 그렇게 우대하는데 우리나라는 순국선열 유족회 국고지원 빵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아까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님이 저 만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만난 세월은. 만나보니까 처지가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제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바치신 20만에 달하는 순국선열 후손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죠. 아마 그런데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나아셨으면 이분들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서는 어떠냐, 크게 병들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병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저한테 축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저한테 축하 전화 하십니까? 촛불로 당선됐으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게 착각이란 걸 알게 된 거는 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에서 초대 국가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 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언론에서 또 봤어요. 새침 33인의 민족종교 선언을 했는데 모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들어갔어요. 누구냐? 저는 이제 실명 다 밝힙니다. 조광이라는 고려대 국사학과 교수고 국사편찬위원장을 했었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런데 이 조광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김영구란 사람과 재판을 할 때 김영구란 사람의 역사관 뭐냐, 가야는 임나고 심지어 백제는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이거 주장한 사람인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개성한
저를 기소했죠. 그랬더니 조광이라는 사람이 재판부에다가 김현구의 임날본부설은 한국과 일본 함께해서 모두 통용되는 학설입니다. 저 위력이는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탄원서를 조광이 재판부에 바쳤어요. 학자의 견해가 이거저걸 떠나가지고 같이 역사하는 입장에서 김현구의 학설이란 게 어떤 거냐, 백제가 공주들을 갖다가 야마도회에 인질로 바쳤다는 겁니다. 계속 바쳤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야마도회 왕이 백제 공주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제에서 신뢰했습니다. 그러고 이번엔 왕자를 갖다 바쳤다는 게 야마도회에. 자기 책에 이렇게 쓴 사람, 이 임날본부설이 정설이라면서 이걸 비판한 이러기는 형사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조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야사 가지고 이렇게 계기가 되셨죠? 그냥 계기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럼 정권 초기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돼가지고 김현구의 가야는 야마도의 식민지고 백제도 야마도의 식민지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일본과 한일학계의 정설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어요. 가야사 복원하라고 했더니 임날본부사 복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저희가 없었으면은 가야는 임날본부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 되는 거였어요. 한번 등재 신청되면 못 바꿉니다. 제가 여기 남한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남원 가서 한번 안박하는 학술대회를 했더니 남원에 대책위원회 이끄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이 두 얘기 하더군요. 저 사람들 얘기는 기승전 일본 허기, 기승전 일본 허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막지 않으면 남원에 일본의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원 땅에 고대부터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다.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 신청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 합천은 임날본부의 하나인 다라국이다.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변화가 조금 생겼죠.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국고고학회, 한국상고사학회, 무슨 한국고대사학회, 그 다음에 고고학, 역사학, 협의회, 간사, 하일시기, 연세대 6명의 학회장들이 문화재청장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 협박하는 편지 내용이 우리같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개성하는 역사관은 유사 역사학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비판합니다. 하나는 하버드대 사업을 좌절시켰다. 하나는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좌절시켰다. 또 하나는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를 좌절시켰다. 하버드대 사업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고 10억 원을 갖다가 하버드에 갖다 바쳐가지고 영문으로 한국 고대사 책을 펴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북한은 다 중국 땅이었다. 고대부터. 남한에는 서기 4세기인데도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다. 왜냐?
그래야 야마도회가 옛날 공부를 세우잖아요. 이걸 좌절시켰다는 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악랄하게 이제는 동북아 역사 지도라고 쓰면은 인터넷 쳐보죠. 쳐보면은 국회에서 저와 이 지도 책임자인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가 국회에서 논쟁한 게 나와요. 자기네 유리할 게 없으니까 디지털 지도 사업을 좌절시켰다. 이런 식의 말장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죠. 이 지도 사업이 뭐냐? 북한은 전부 다 중국에 갖다 바치고 남한은 일본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 독도는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게 그냥 안 그려온 게 아니라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나서고 교육부에서 다시 그려오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려오라고 했는데 또 독도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석 중앙대 교수였던 김호석 이사장이 저한테 하북성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비판하니까 동북아재단을 비판하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독도 그리는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국고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야 될 거 아니냐. 독도에 점이라도 찍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안 찍어 왔잖아요.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라! 이 독도에 끝까지 점도 안 주고 온 지도를 우리가 좌초시킨 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가야 임나리 본부설로 등재하라고 하는 걸 막은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어요? 여야가 있어요? 전부 다 정부를 탐칭하고 국회의원 탐칭하고 나라 돈 빼먹고 하는 이런 세력만 있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선열 위해서 이런 단체가, 이런 정치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왜 북한 땅을 중국에 넘겨주라는 거 저지했다고, 남한 땅을 일본에 넘겨주라는 거 저지했다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라는 걸 저지했다고 제가 이 흉어를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됩니까? 중국선열 유족들이, 자기 손주들이 이 나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고 그 개천대 받고 이래야 됩니까? 지금 여야정 주권들 저보고 이름 빌려달라 그래요. 급해지니까, 선거가 박빙이 되니까 이름 빌려달라, 뭐 해달라. 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할 건지 명확히 얘기해라. 역사 문제. 그동안 역사 반역한 행위에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공언해라.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탄산위원회, 학술원 해체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지사들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라. 그 공약하면 50만 표에서 150만 표 온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병현이라는 중실대 사학과 교수였다가 학술원,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 이병도 손자예요. 지금 학술원 회장이 이병도 손자예요. 이병도가 20년 동안 학술원 회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자가 회장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병환이란 학술원 회원
이 사람이 이 친일 친중 반민족 왜곡학계 이 11명이 문화재청장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홍순례 총장을 협박한 거예요. 그것이 또 통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이 사회예요. 왜 그러냐? 불태니까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 독립운동가들을 계승하는 정당 빵개죠. 하나도 없죠. 더 이상 이런 상태 계속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올해 100주년인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국하신 단재 신초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쓰신 100주년의 해입니다. 오늘 조선혁명선언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 요건의 필요성을 다 박탈했다. 전 똑같이 강도 국민하기 우리의 역사를 없이하며 우리의 국호를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 요건의 필요성을 다 빼앗았다. 지금 그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재 신초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하냐? 내가 백호윤 선생에 대한 책을 한번 쓰고 싶다. 그 다음에 가야사는 내가 아니면 뜰 사람이 없다. 기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야사는 내가 아니면 뜰 사람이 없다. 가야사 쓰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인날공부사를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은 유사역사학자니 뭐니 온갖 비난을 하고 이 비난하는 사람들 뒤에 정치 권력이 있고 국가 권력이 있고 언론 권력이 있고 단재 신초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선혁명선언에서 단재 신초 선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치를 이야기하는 자 누구냐, 참정권을 말하는 자 누구냐, 이러고 저러고 헛소리를 하면서 그들도 단재 신초 선생은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 다 우리의 적이다, 타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올해 조선혁명선언 발표 정확히 100주년입니다. 이 선포 100주년을 맞아서 이 매국의 역사학 끝장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긴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 악성 종양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을 수술하겠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속에 누구 찍을지 마음속에 정하셨는지 몰라도 A라는 사람이 되든 B라는 사람이 되든 나아질 것이다 생각 못하죠? 확신 못하죠? 단지 쟤보다는 나. 다 이 얘기죠? 이제 이런 반역에서 끝장내야 돼요. 다음 대통령 경제 살린다 뭐 살린다 뭐 살린다 아 헛소리예요. 이제 그 대통령 하나가 어쩌저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흥하고 망하고 그런 개발도상 국가 아닙니다. 경제인들,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 하게 해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망치지만 않으면. 다음 대통령 이 역사 하나만 바로잡으면 역사 바로잡는 거 간단합니다.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계승하지 말고 야마도 우회를 추종하는 황국사관을 추종하지 말고 단재 신초, 백안박은식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라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본 수상 뽑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대성하겠다. 한국의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친일파 쓰레기 홍덕구 역사관을 청산하겠다. 이거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이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선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여기 전국연대 가락동치네 여기 불교계 다 계시죠? 오늘 기점으로 이 역사관을 선언하는 사람, 현재 한국의 역사학계 장악하고 있는 100%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국민사학과끼리 청산하겠다. 최소한 국고로 운영되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대한민국 학술원 다 해체하고 독립운동가 백안 박은식, 단재 신채호, 무원 김교원, 희상 김성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친일, 친육, 반민족, 매국의 역사학을 국고로 전파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행위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라고 공약을 할 것을 우리 다 같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 공약을 하는 사람 당 보지 마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당 후신이죠. 이승만 때 친파정당. 지금 민주당은 한민당, 친일주주정당 한민당의 후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뀔 것 같아도 안 바뀌어요. 물론 민주당은 지난 세월 민주화운동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당시에 민추협을 비롯해서 이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목숨을 바쳐서 고문당하고 한 공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습니까? 촛불로 당선된 정권에게 친일 역사관 등 청산해달라고 한 요구가 그렇게 과한 요구였어요? 저희 연구소에 공무공정 비판하는 책을 냈다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조 신석호를 비판하는 책을 냈다고 공문원회라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전화까지 와서 협박합니다. 제 전화로 그랬어요.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미 군정 때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짓거리들을 니들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교육부 장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게 그대로 전해 니들이 살아있는 친일파라고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앞으로 오늘 기점으로 역사관만 바로 서면 이 나라 바로 섭니다. 역사관만 바로 서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이 해외 나가고 중국이 해외 나가면 다 경계를 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해외 영토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역사관 바로 서면은 우리는 전 세계의 가장 우뚝선 여 뒤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 영정이 뒤에 있고 묘소가 옆에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가 앞선 나라 만들고 싶다. 지금 우리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앞선 나라를 세계에 전파하려면
우리의 역사관부터 바로 서야 돼요. 아직도 진일 쓰레기 총독부 작사관을 하는 나라에서 해외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관 하나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 바로 이걸 갖다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곧 있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있을 국회 선거 모두 다 역사관이 바로선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리라는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덕열 교수님의 그 뜻깊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그 통일 미디어 대표 우성 대표님께서 이제 앞장서시고 그 각 단체 대표님께서 좀 앞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성입니다. 예, 제가 만세 삼창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군의 후손이 떳떳지 못한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그 2월 15일 대보름날 동학의 고장 정읍에서 동학의 이름으로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횃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가지고 안 된다 싶어서 횃불을 들었거든요. 그때 동학 유족 회장님을 만나서 나눴던 한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군의 후손이 떳떳지 못한 이 나라에서 동학 유족이 떳떳지 못한 그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이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삼창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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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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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강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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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모두 행사를 마치고요. 이제 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앞에 좀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같이 좀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나, 둘, 이 사진이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빨리 오세요. 필요 없는 독립군이 되려면 오시라고. 잠시 해수만 하나 걸겠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계십시오. 제가 구하겠습니다. 3일 정신으로 식민사관 성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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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식민사관 성산하고 가야사 바로 잡자! 이거 앞에 좀 나가주세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예. 저거 앞에 이렇게 좀. 저쪽 땡겨. 나와야겠어.
이거 하고 하고 이걸로 큰 글자로 일단은 큰 걸로 의자 크게 바닥에 자, 이 글자가 크기 때문에 이걸 쓰시죠. 이걸 요 글자 큰 거. 자, 이게 잘 나온다. 밑에 자 깔면 오케이 좋다. 글자 제대로 나와요? 원수들이 가난하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를 생각하고 기쁨에 이위로 원하노라 바로 가요. 많으세요? 네.